학생 여러분, 역사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자, 먼저 역사란 무엇인가? 즉,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그 자체를 말합니다. 기록으로서 역사는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 즉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를 기록으로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과거 사실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학생 여러분, 수많은 과거 사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기록할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가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기록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주관적인 관점과 해석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바로 주관적 의미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로서 역사는 역사가의 평가와 해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 자체가 사실로서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로서 역사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랑케와 E.H. 카라는 역사가는 역사를 어떻게 보았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랑케입니다. 랑케는 철저한 사료 검증을 통해서 역사가는 편견을 갖지 말고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실증주의 역사관을 수립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랑케는 사실로서 역사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E.H. 카라는 역사가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합니다. E.H. 카는 이러한 랑케의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유명한 저서를 남겼는데요. 거기에서 E.H. 카는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게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나요? 한번 여기를 봐볼까요? 자, 여기에 과거의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자, 과거의 사실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자, 현재의 사가라고 하죠. 자, 현재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사실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과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 역사가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현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자, 현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역사가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과거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역사가가 그것을 연구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과거는 역사가에게 근거를 제공합니다. 과거 사실이 이렇게 역사가에게 근거를 제공을 하면은요, 역사가는 이 사실, 과거로 들어가서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재구성해서 어때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사실은 역사가에 의해서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사실은 역사가는 사실에게 서로 주고받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역사라는 것은 어때요? 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역사를 본 학자가 바로 E.H. 카라는 역사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의 의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로서 역사이겠지요. 그런데 신라의 삼국 통일은 당나라라는 예세를 끌어들였고 대동강 이북을 상실한 영토상 불완전한 통일이었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기록으로서 역사가 되겠지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우리 가요계에 대세를 이루는 장르가 뭡니까? 그렇죠. 바로 트로트잖아요. 요즘 엄청 유행하지요. 자, 송가인이 미스 트롯에서 진을 차지했죠. 송가인이 미스 트롯에서 진을 차지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로서 역사겠죠. 그런데 송가인은 판소리를 했기 때문에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고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기록으로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의 의미 잘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역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은 한국사를 왜 공부합니까? 그렇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지요. 그렇잖아요. 내신 성적도 확보해야 되고 또 수능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사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적 이유도 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실을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면서 자신 또는 민족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파악하면서 현재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이해를 통해서 현재를 인식하고 현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는 교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고력, 비판력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사고력과 비판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이해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미래를 올바로 설계할 수 있다.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궁극적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의 의미와 역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봤습니다.